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바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바 모드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 파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EDI 피크랑 민 값이라는 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EDI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일단 나바 모드라는 건요. 환자의 중추 신경계가 횡격막을 자극할 때 발생하는 EDI 시그널만큼 비례하여 보조 환기를 제공하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DI 시그널이라는 것은 DI가 이 다이아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횡격막에서 나오는 Electrical Activity, 어떤 전기적 활동 신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횡격막의 전기적 활동 신호인데 그것은 자발호흡 요구가 늘어나면 EDI 시그널이 강해집니다. 즉 이렇게 환자가 강하게 EDI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피크가 높아지게 되면은 환자가 강하게 원하는구나 해서 좀 더 강하게 더 많이 프레셔나 플로우랑 볼륨을 주고요. 환자가 좀 적게 원할 때는 적게 주는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동작하는 게 나바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바 모드의 특징은 일단 뇌 보호라는 기능이 있고요. 신생아가 혈액가스를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과호흡 위험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요. 신경 드라이브 감소, 생리적 고통 감소, 호흡 변동성 낮음, 동기화 개선, 편안함을 개선해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통제 및 진정제에 덜 노출되며 약물의 잠재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있고, 환기 시간의 단축으로 빠른 위닝이 가능하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횡격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압력을 낮추며 원하는 만큼 호흡이 가능해서 결국 압력 저하라는 거고요. 또 향상된 편안함을 좀 개선한다는 건데요. 나바의 보조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도움을 받아 호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기화와 편안함을 개선하고 환자가 인공호흡기와 싸우는 대신 성장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이 내용은 서브엔 공식 브로셔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IMV랑 나바 모드에서 EDI 시그널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이렇게 똑같이 EDI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SIMV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트리거 해내지 못하거나 캐치해내지 못하거나, 환자는 이미 쉬고 싶어 하는데 좀 더 늦게 트리거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환자는 이미 호기를 하고 싶은데 호기로 전환이 느리다는 이런 식으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싱크로니가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바 모드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시간만큼의 비례해서 제공을 해주고요. 또 원하는 강도만큼의 비례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대로 벤틸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싱크로니가 좀 더 잘 맞고 편안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바의 동작 원리를 좀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EDI 피크랑 민이 있다고 했는데, EDI 피크는 매 호흡당 횡격막이 하는 일을 반영하는 거고요. 정상값은 5에서 15 마이크로볼트입니다. EDI 피크가 5에서 15 마이크로볼트 정도 나오면 환자가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값이 높아지면은 뭐 20, 30, 4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환자가 보조로는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WOB가 증가한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EDI 민 값은요, 여기 보시면 횡격막 수축 사이 안정시 베이스라인 레벨을 의미하는데요. 즉 EDI 민이 높을수록 횡격막이 긴장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호기를 다 했음에도 횡격막이 약간 수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FRC 유지가 잘 안 될 때 FRC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 값이 1 이상일 때, 최근에는 뭐 2 이상일 때라는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픽 값을 높여서 좀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매뉴얼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바 레벨 예시를 좀 볼 텐데요. 나바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나바 레벨 기본값이 1이고 이것을 조절하면서 환자에게 얼마를 더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 나바 레벨의 공식은요. EDI 피크 곱하기 EDI 민, 여기에 나바 레벨 곱해준 다음에 핍을 더해주게 되면은 PIP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볼 텐데요. 이거는 완전히 예시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바가 동작한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DI 피크 값이 완전히 정상이네요. 11에서 EDI 민 값을 빼면 10에다가 나바 레벨 곱한 다음에 핍을 더하게 되면은 15가 됩니다. 네, 이 환자는 미니 볼륨을 0.3 정도를 얻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0.3을 얻기가
어렵다, 즉 기도 저항이 높아지거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환자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DI 피크가 높아질 거고요.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뭔가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더 많은 환자가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더 많은 타이다 볼륨 또는 미니 볼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나바 레벨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21에 1을 빼서 2.5를 곱한 다음에 5를 더하게 되면은 PIP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미니 볼륨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충분한 타이다 볼륨, 미니 볼륨이 제공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만큼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EDIP가 낮아지게 되겠죠. 낮아지게 되면은 원래대로 원래 필요한 만큼의 미니 볼륨이 될 거고요. 피크 값도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상태에서도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나바 레벨을 높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바 레벨을 줄여가면서 테이퍼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바 레벨이 기본값이 1 정도이고요. 보통 신생 같은 경우에서는 0.5에서 2 정도를 사용하고 많으면 3까지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나바 레벨을 1부터 높였다가 또 낮췄다가 사용하시면서 점점 1에서도 환자의 EDI 피크가 굉장히 낮아지면은 0.5까지 테이퍼링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EDI 피크를 보시면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닝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바의 동작 원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EDI 시그널과 뉴럴 트리거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EDI 시그널과 나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환자가 호흡을 원할 때 중추신경계에서 EDI 시그널이 나옵니다. 사실 EDI 시그널이 나오는 건 아니라 호흡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게 프레닝 널브를 통해서 다이아프레임을 익사이테이션, 흥분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때 발생하는 게 EDI 시그널이죠. 그 EDI 시그널을 직접 잡아서 바로 벤틸레이션 하게 되는 게 나바 모드에서 뉴럴 트리거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크로니가 높아지고요. 나바 모드를 쓰지 않고 컨벤셔널 벤틸레이션을 한다면 다이프레임 익사이테이션 되면서 컨트랙션, 수축을 하고 수축을 하여서 체스트 월이나 렁에 이제 어떤 부피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에어웨이 변화로 인해서 트리거링, 플로 트리거링이 발생하거나 혹은 프레셔 트리거링이 발생했을 때 기존 방식인 플로우나 이제 프레셔 트리거가 발생하는데 그만큼의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트리거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트리거 딜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싱크로니가 좀 더 잘 안 맞고 싱크로니가 좀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최근 신생아 경인지회 기계환기 심포지움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앞으로 이 내용은 녹색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Neural Respiratory Rate가 이 26주 미만에서는 40회 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나바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26주가 넘어가면 거의 45회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나바를 썼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수를 확인해 가면서 환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만약 26주가 안 되고 또 이제 레이트가 좀 낮아서 계속해서 백업이 걸리면서 나바 사용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나바가 충분히 사용이 될 때까지 환자가 다른 모드를 쓰거나 다른 벤틸레이션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EDI 시그널을 보면서 나바를 써도 될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NIV 프레스 서포트랑 이제 NIV 나바에서 그 트리거 딜레이가 이 정도,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인베이시브 나바에서도 굉장히 트리거가 좀 더 빠르긴 한데 또 정확하고 비례적이긴 한데 NIV에서는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나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EDI 모듈을 테스트해야 되는데요. 모듈은 이런 식으로 꽂혀 있을 겁니다. 꽂혀 있고 케이블도 이제 꽂혀 있거나 분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꽂아 주시고요. 대부분 꽂혀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이 플러그라고 하는데 이 플러그를 분리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게 되면은 테스트가 자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테스트가 자동으로 시작하고 한 10초 정도 후에 이렇게 패스가 된지 여부가 나오는데요. 꼭 이것을 확인하고 사용해 주셔야 사용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인지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고 OK 눌러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DI 카테터를 삭관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특징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EDI 카테터가 굉장히 고가인데 2019년 1월 1일부터 다행히 만 6세 미만까지는 인디케이션 상관없이 100%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일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 5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급여가 된다는 것을 꼭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디스포자블입니다. 한번 사용해 주시고 버리시는데 최소 5일 이상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뭐 5일마다 꼭 갈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만큼 병원 프로세스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 버려주시면 되겠고, 피딩 튜브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존 피딩 튜브의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딩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피딩 루멘보다 좀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프렌치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피딩 루멘이랑 일렉트로드, 어딨죠? 일렉트로드랑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압 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딩용으로 사용할 때 플러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기존 관보다 조금 작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싱이 중요하고 막히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는 피딩 튜브긴 피딩 튜브인데 이쪽 보시면은 일렉트로드라는 전극이 있습니다. 전극이 9개의 전극이 있고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총 10개의 전극이 있는데요. 이 전극이 하는 일은 다이아프램이랑 이렇게 피딩 튜브랑 크로스를 이뤘을 때 이 전극이 다이아프램에서 나오는 EDI 시그널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프램 위치랑 이 전극 위치가 딱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관한 다음에 엑스레이 상으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MRI 촬영 시에 EDI 카테터 사용이 금지인데요. 이게 전극이기 때문에 MRI 사용 시에는 EDI 카테터를 삭관하신 채로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이아프램에서 저희가 이 EDI 시그널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기적 활동 신호인데 5에서 15 마이크로볼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 바로 위에 이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여기 위치하는데 심장에서도 이 정기적 신호가 나와요. 정기적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EDI 시그널을 측정하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지워졌는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이 요 전극이 하는 역할이 심장에서 나오는 그 ECG 파형을 좀 약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P파를 좀 약하게 해서 현재 EDI 시그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딩 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영양이 공급되고 당연히 이쪽에 스토막이 위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EDI 카테터가 특징되고 위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EDI 카테터를 어떤 걸 사용하고 얼마큼 넣어야 되는가를 볼 텐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총 6가지의 EDI 카테터 사이즈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6브랜치는 이제 신생아 쪽에서 8이랑 12는 소아 쪽에서 그리고 16브랜치는 어덜트 쪽에 사용하고요. 몸무게나 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는 신생아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6브랜치 49cm이나 50cm을 사용하는데 뭐 1cm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일렉트로드의 간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0.5에서 1.5kg 되는 아주 조그만 환자들은 49cm짜리를 쓸 거고요. 1kg가 넘는 환자들은 이제 50cm을 쓸 건데 일렉트로의 이 전극의 너비가 다릅니다. 너비가 다른 이유는 다이아프램의 두께가 다른 거죠. 환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이아프램도 더 커질 거고요. 커지면 이 좁은 이 전극으로는 정확하게 분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크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전극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또 이제 길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NEX 측정이 필요한데요. 콧등, 귓볼, 검상돌기를 이런 식으로 측정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콧등에서 귓볼을 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귓볼에서 검상돌기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인 쪽에서는 뭐 50, 60cm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아 쪽에서는 신생아 쪽에서는 뭐 14cm, 15cm, 16cm 이 정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측정해 주신 다음에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성인 쪽에서는 이제 코로 넣으실 거고요. 코로 넣을 때는 성인 쪽이다. 그럼 NEX 측정을 해서 50cm이 나왔다고 하면 0.9를 곱하고 18을 더해주게 되면은 실제 삭관 길이가 나옵니다. 그만큼 삭관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신생아 쪽에서는 보통 2브로 많이 넣을 텐데요. 2브로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6프렌즈 50cm짜리 사용한다 하시면은 NX가 예를 들어 15cm이 나왔다. 0.8 곱해주시고 3.5를 더해주시면은 실제 넣어야 되는 길이가 나옵니다. 그만큼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넣어주실 때 중요한 것은 EDI 카테터가 절대로 윤활제로 윤활을 하면 안 됩니다. 특수 카테터 코팅이 되어 있는데, 카테터의 코팅이 특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코팅을 벗기거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활제 사용이 절대 금지고요. 멸균 증류수로만 해주셔야 되겠고, 멸균 증류수로 5초에서 10초 정도 끝부분에 담근 다음에, 사실 그 플라스틱에서 담겨 있는 채로 이제 멸균 증류수를 약간 쏟아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부어가지고 그 플라스틱 체에서 끝부분이 이 정도 끝부분이 담기게 5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끝부분이 약간 말랑해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환자 쪽에 삭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산된 길이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다가 다이아프램 위치와 전극의 위치가 일치가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계산하는 시점일 겁니다. 하지만 계산은 계산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테이핑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넣은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 카테터를 쓰실 때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이제 식도 쪽이나 위쪽에 에어웨이가 있으면 퍼포레이션이 있으면 사용이 좀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경우에는 이 카테터가 혹시라도 그쪽 영향을 주지 않을지를 잘 고려해서 사용 여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결을 했다면, 삭관을 했다면 EDI 카테터와 EDI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고 모니터 오른쪽에 뉴럴 액세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는데요. EDI 카테터 포지셔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 EDI 시그널이 잘 안 잡힌다, 잘 안 나온다, 환자에게서 제대로 된 어떤 호흡 시그널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요, 혹시 그 근유연제를 너무 많이 쓰지 않았는지, 세데이션이 너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환자가 자기가 노력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보조를 이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은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두 가지 문제라면은 당연히 이 약을 좀 테이퍼링 하면서 환자의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좀 더 보조를 줄여가면서 해주시면 되겠고, 신경 쪽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나바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서 위치를 잘 잡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포지셔닝, EDI 카테터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이 파업창에서 이 네 가지 리드가 있습니다. 1, 2, 3, 4 칸이라고도 하고요. 네 칸이 있는데요. 네 칸 중에서 2번, 3번에 이런 식으로 보랏빛이 떠야, 즉 환자의 자바로흡이 인식이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여기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위치하는 거고요. 카테터가 중심부에 딱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센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중심부에서 환자의 EDI 시그널이 측정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위쪽에서 표시가 된다, 즉 카테터의 중심 부분이 아니라 위쪽에서 표시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깊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표시가 된다는 것은 좀 깊은 거죠. 즉 좀 당겨주시면 됩니다. 좀 빼주시면은 위치가 이쪽으로 잡히면서 중간에서 잡히실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표시가 된다, 정극의 아래쪽에서 이 센싱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덜 들어간 겁니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표시가 되면서 적당하게 위치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서만 나오면 좋지만 가끔씩 1번 또는 4번에서 깜빡깜빡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이아프램이 완전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일관성 있게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이쪽에서 표시가 된다고 하시면 정상이고요. 계속해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ECG 리드라고 하는데요. ECG 파형이에요. 이게 ECG 파형. 환자의 다이아프램이 여기 있으면은 심장이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가 100배 정도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PQRS파가 아주 강하게 잡힙니다. 강하게 잡히는데, 네, 필터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필터가 PQRS파 중에서 QRS파도 약하게 하지만
피파를 굉장히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파가 아주 빠르게 사라지면서 QRS파도 점점 약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내려갈수록 이렇게 ECG 파형이 굉장히 약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방향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방향이 잘 잡힌 겁니다. 즉 방향성이 잘 잡히고 두세 번째 위치하게 되면은 거의 완벽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현재 이 상태에서 중간 부분에 위치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물론 위에서 강하게 표시가 되지만 아래서도 굉장히 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DI 카테터가 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래로 갈수록 이 피파랑 QRS파가 감소하지 않으면 EDI 카테터가 꼬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EDI 카테터를 이제 좀 더 밀고 넣고 당기는 방식으로 하면은 내부의 카테터가 좀 더 쉽게 평평해진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럴 경우에 좀 꼬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조금 살짝 뺀 다음에 쭉 밀어넣고 다시 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내부의 카테터가 평평해지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성과 위치가 맞았을 때 가장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바라는 모드는 일단 EDI 시그널을 읽어내는 것부터가 시작인데요. 읽어내는 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그러니까 나바 모드가 잘 사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EDI 카테터의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말리거나 바깥으로 이제 점점 밀어 올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듀티별로 확인을 해주시고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 후에 점점 위치가 제대로 안 맞다, 그래서 시그널이 약해지면서 뭔가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은 항상 위치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PIP 예측 및 나바 미리 보기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뉴럴 액세스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가 포지셔닝을 봤는데, 이번에는 나바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뷰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모드에서 노란색의 파형이 나오고 있죠. 압력 파형이. 나바를 썼을 경우에, 특히 나바를 여기에 설정된 값을 썼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PIP가 나올 건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PIP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나바 레벨을 실제로 쓸지를 한번 예상할 수가 있는 게 나바 프리뷰다. 그래서 나바 프리뷰의 계산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NIV에서는 플러스 2를 더해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나바 레벨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확인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1로 시작하면서 타이달이 안 나오면은 계속 나바 레벨을 쭉쭉 올리면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고,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한데, 최근에는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맞추고 시작을 안 하셔도 나바 레벨을 시작하신 다음에 바로 환자한테 환자의 피크나 아니면 나바 레벨을, 그리고 프레셔 PIP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바 레벨 조절해서 가장 적절한 나바 레벨을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바 모드를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바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프레셔 서포트랑 다 똑같은데요. 두 가지 차이점은 이제 프레셔 레벨이 아니라 나바 레벨을 설정해 주시는 거고, 이제 EDI 트리거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EDI 트리거의 조건이 0.5 마이크로볼트인데요. 정상값이 5에서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0.5가 나오는 이 순간 트리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DI 트리거의 기본값이 0.5고 0.5만큼 나오면 트리거를 할 거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0.5를 거의 쓰기 때문에 거의 건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낮아질수록 더 민감해지는 거고 높아질수록 더 둔감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바 레벨은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 나바 레벨은 공식이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프레셔 레벨을 올려주는 것처럼 나바 레벨을 올려주면 프레셔 레벨이 좀 더 증가하면서 타이달 볼륨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환자가 좀 더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내려오면은 그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바 레벨은 0.5에서 2 정도까지 신생아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성인은 3까지도 사용하는데, 물론 신생아도 3까지는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범위를 사용하고 1 정도 혹은 0.5 사이 0.5와 1 정도 사이에서 환자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위닝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서는 0.5 정도에서 위닝을 고려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플로우 트리거링이 여전히 있는데, 플로우 또는 프레셔 트리거를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때때로 EDI 트리거가 0.5까지 도달하는 시간보다 플로우 트리거가 더 빨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플로우로 트리거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EDI 피크만큼 이 강도만큼의 프레셔나 타이달이 환자한테 제공이 될 거고요. 이 시간만큼의 비례해서 또
환자에게 보조가 될 거기 때문에 여전히 나바 모드로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이제 횡격막보다 다른 호흡근이 먼저 반응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EDI 피크 자체가 좀 낮아서 0.5까지 올라가는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환자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 벤틸레이션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런 세 가지 항목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앱니아 타임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알람 프로파일에서 설정 가능하고요. 1초에서 45초까지 설정 가능한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10초입니다. 10초인데 초미수가는 보통 10초가 너무 길기 때문에 디스트랙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에서는 5초 정도로 시작하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약간 있긴 한데 실제로 교수님들께서는 2, 3초 정도 혹은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1초에서 서서히 올려가면서 사용해주는 것도 추천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에서는 기본값이 20초인데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사용을 하는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EDI 트리거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EDI 트리거 심볼이 발생하면서 EDI 피크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바 모드로 동작을 한다. 보시면은 이 EDI 피크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환자에게 프레셔랑 타이다 볼륨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서 싱크로니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EDI 피크랑 민 값이 매번 바뀝니다. 매번 바뀌는데 굉장히 이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환자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디셔널 밸류를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세 번째 페이지에서 EDI 피크의 에버리지 값과 민 값이 평균이 나옵니다. 1분 동안의 평균이고요. 그래서 EMR이나 혹시 기록 시에 혹은 환자를 평가하실 때 이 세 번째 페이지에 이 값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피크랑 민 값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인데요. 알람 설정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프레셔의 어퍼 리밋을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바 모드에서는 압력을 어퍼 프레셔 리밋에서 마이너스 5cm H2O 수준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 어퍼 리밋을 35로 했다. 그러면은 30까지만 프레셔가 허용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오프 기능이 원래 있는 거고 앱니아 오디오 딜레이가 있는데 이건 소화 모드에서만 됩니다. 소화 모드에서는 워낙에 앱니아 이 나바를 충분히 연습하는 동안에 앱니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은 이제 알람은 발생하는데 소리를 잠깐 이제 멈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으로 되어 있는데 5초로 바꿨다 그러면은 5초 안에 만약에 환자가 자발호흡이 생기면 알람이 안 되겠죠. 그런데 5초 동안은 알람 소리가 안 들리다가 5초 이후는 결국에 알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시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최대한 빨리 앱니아를 해결해줘서 디셀레이션을 이제 잡아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앱니아를 줄이면서 이 기능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셀레이션은 방지하지만 앱니아 알람이 너무 많이 뜬다. 그럴 경우에 이 기능을 잘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알람 메시지인데요. 한번 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EDI 카테터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EDI 카테터에 오류가 있다는 건데요. EDI 모듈 테스트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고 처음부터 꼭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용해 주시고 이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대부분 EDI 카테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EDI 카테터를 교환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이제 사용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불량이라고 판단했을 때 대부분의 이 알람이 뜰 겁니다. 이 알람이 뜨지 않으면 카테터의 문제가 아니라 삭관을 잘못한 게 아닌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불량이라고 저희 쪽에 해주면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는데 이 알람이 뜨지 않고 사용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알람이 뜨지 않으면은 먼저 정말로 이 카테터가 고장인지 아닌지 정말 환자한테 NEX가 정확하게 측정됐고 환자에게서 시그널이 안 나오는 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교환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정말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판단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바 클리니컬 프로토콜인데요. 나바 레벨 설정하는 것은 보통 0.5에서 2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인은 3까지, 물론 신생아에서도 3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처음에 아까 제가 안 읽어드렸을 수 있는데, 이 나바랩을 높인다고 계속해서 PIP가 비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수준에서는 아무리 올려도 PIP가 상승하지 않고, 또 어퍼 프레셔 리밋 때문에도 또 이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EDI 피크는 보통 5에서 15 마이크로볼트라고 말씀드렸고, 5 마이크로볼트에 가까울 경우에 혹은 그 이하일 경우에 너무너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나바 레벨을 줄여주면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DI 피크 수치가 15 마이크로볼트 이상인 경우에 나바 레벨을 서서히 증량해야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힘들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나바 레벨 조절하실 때는 뭐 0.1에서 0.2씩 조절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봤더니 0.3, 0.5씩도 조절하기 때문에 조절하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IV에서는 나바 레벨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EDI 피크가 좀 더 높이 나옵니다. 좀 더 높이 나오고 아마도 리키지도 있고 환자가 좀 더 많이 힘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0.5가 되면은 이제 위닝을 엑스프레션 이미 한 상태니까 위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NIV 나바에서 바로 위닝 하시는 병원도 있고요. 아니면 나잘 10햅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위닝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한 0.5 정도의 나바 레벨에서 안정적이다, 시그널 안정적이다 했을 때 나잘 10햅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핍 설정이 중요한데요. 핍은 대부분 이전에 쓰던 환기 모드의 설정 값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7 정도까지 있는데요. 근데 이제 EDI 민 값이 계속해서 1보다 높다.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은 1보다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핍을 올리지 않고 2보다 높을 때 핍을 올리는 게 좀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1 이상 혹은 2 이상 계속해서 높게 측정될 때, 즉 횡격막이 정말 긴장되었다고 판단할 때 핍을 높여서 환자를 좀 더 편하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NIV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높게 2 이상 혹은 3까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NIV 나바에서는 EDI 시그널도 그렇고 나바 레벨도 그렇고 EDI 민값도 그렇고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백업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매뉴얼 내용인데요. 보통 요즘에 5초보다 짧게 앱니아 설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백업 벤틸레이션이 많이 걸리면서 혹시 하이퍼 벤틸레이션 되는지 아닌지를 좀 주의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바로부터 이제 위닝 할 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나바 레벨이 0.5 이하이면 뭐 위닝 할 준비가 됐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생아 기계환기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내용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26주 미만의 아기는 호흡 컨트롤이 좀 약해서 백업 벤틸레이션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설정 잘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겠고요. 26주가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백업 벤틸레이션이 줄어들면서 원활하게 좀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임상적 악화가 있었던 환자를 살펴봤더니 갑자기 백업이 많이 걸리더라, 비율이 높아지더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잘 사용하는 환자가 백업이 많이 걸리는지, 그게 혹시 EDI 시그널을 잘 못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환자에게서 그 자발호흡이 약해져서 그런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1000g 미만의 환자에서 가능하면 생후 2주 안에 나바로 변경하는 것을 뭐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첫날부터 나바를 또 사용하면서 굉장히 자발호흡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하고 싱크로니를 높여서 편안함을 제공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시비어 BPD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다시피 약물을 줄여줘서 위닝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금기라고도 볼 수 있고 권장 안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호흡이 너무 불안정하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도나 혹은 스토막 쪽에 에어웨이, 퍼포레이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사용을 주의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금기라기보다는 사용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사건에서 위치를 잘 잡아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오패시가 있어서 다이아프램 컨트랙션이 잘 안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물론 사용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아프램 컨트랙션 되기 전에 이미 흥분이 될 때 그 시그널이 잡혀서 나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실제 사용을 해 보셔야지 아실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MRI 스캔 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트렌드에 대해서인데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지금 서브와이 트렌드 화면이 없어가지고 나바 트렌드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백업 프리퀀시라는 게 있고 백업 퍼센트, 타임 퍼센트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프리퀀시 먼저 보시면은 분당 백업 횟수입니다. 횟수인데요. 이게 분당이고요. 일단은 만약에 백업이 자꾸 걸린다, 백업이 걸리는데 환자가 스테이블하다 그러면은 엠니아 타임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백업이 걸리면서 디세츄레이션이 된다 그러면은 디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백업을 못 해준 거기 때문에 엠니아 타임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이 잘 안 걸리고 있다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백업이 걸리더라도 너무 빨리 걸리게 되면은 환자가 힘들어지거나 디싱크로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엠니아 타임을 좀 더 높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업 타임의 퍼센테이지가 증가한다. 그럴 경우에는요, 백업 타임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면서 백업 횟수는 떨어졌다. 그러면은 백업 횟수는 별로 없는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백업만 걸려 있는 거죠. 나바는 잘 동작 안 나고 주로 백업만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환자한테 나바가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모두 설정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백업 횟수가 높은데 백업 퍼센테이지가 높다. 둘 다 높으면 계속해서 환자가 엠니아 타임에 걸려서 계속해서 백업이 왔다 갔다, 백업이 걸렸다, 자바로 돌아갔다, 다시 백업이 걸렸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엠니아 타임을 올려달라고 교수님들은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업 퍼센트가 낮다. 그러면 환자가 계속해서 자바로업을 잘하고 있다면은 빠르게 백업으로 걸리지 않도록 엠니아 타임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나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